아난티 빌라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수영을 마치고 1층 바게트의 망고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바깥에는 에이스프리드 오브 저니클럽 수영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문득 든 생각이 저기 수영장 이용할 때는 바게트에 있는 손님들이 이제 창밖에서 보는 시선들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난티 1주년 프로모션 이벤트 하는 걸로 예약을 했는데요.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그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포인트를 5만 점을 주시더라고요. 그 포인트로 이제 아난티 내부에 있는 식당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포인트로 망고 빙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7만 원인데 포인트 5만 점 사용을 해가지고 2만 원에 먹게 됐습니다. 작년에 아난티 코브에서 맥킨제 라운지에서 먹었던 거는 살짝 비주얼이 다른 모습입니다. 아난티 코브가 약간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의 망고 빙수였어요. 이날 저는 친구와 망고 빙수가 첫 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를 달디달디단 밤양갱 말고 망고 빙수로 시작했습니다. 재미없죠? 빙수를 먹고서는 이제 근처에 있는 해동용궁사라는 절에 왔는데요. 부산에서는 범어사만큼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규모나 명성, 역사는 당연히 범어사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바다 인근에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 용궁사를 찾는데요. 어떤 이제 불자로서 수행을 위해서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약간 관광지로서 이곳을 찾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이곳 용궁사 길 들어오는 초입에 쟁반짜장이 또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짜장면 집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사찰 들어오는 초입에도 핫도그나 간식거리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지적인 느낌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사찰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갔던 날만 해도 거의 7대3 비율로 외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용궁사는 일출과 일몰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새해를 맞을 때 이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붐비는 곳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확실히 어떤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다라는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온 김에 올해도 무사히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올 한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궁사 구경하고 나서 이제 5분 거리에 있는 풍원장 시골 밥상집이라는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팅이 정말 장난 아닌 그런 식당입니다. 평일에 아마 방문해서 지금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주말에 한번 그냥 운전하다가 지나가 봤는데 주차줄이 거의 차선 한 개 라인을 다 차지할 정도로 웨이팅이 길더라고요. 패치 테이블로 예약을 받으니까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저는 돼지 불고기 정식 2인분 시키고 또 사이드로 보쌈 한 접시 추가했습니다. 양이 조금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왕 온 거 많이 먹어보자 해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이제 하나 둘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상다리가 비좁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상다리가 정말 비좁더라고요. 쉴 틈 없이 음식이 밀려 나옵니다.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돼지 불고기는 약간 불맛이랑 불향? 이런 것들이 좀 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보쌈은 조금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다른 반찬류들도 엄청 드라마틱하게 맛있다라기보다는 기본은 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 우리가 먹는 한식이라는 음식이 진짜 어지간하게 못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은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익숙한 평균적인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한식 오마카세나 비싼 한식집 가기를 망설인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은 당연히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말인지 텍스트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걸로 친다면 이곳 풍원장은 이 정도 나온다면 성비가 엄청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가족이나 특별한 날 외식 분위기 내기에도 충분한 곳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기 나온 반찬 다 먹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메인도 있고 보쌈도 있고 하나씩만 먹어도 진짜 배가 부르더라고요. 사실 보쌈은 안 시켜도 되는데 이제 좀 나오는 거 보고 좀 괜히 시켰다 싶었어요. 밥 먹고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아난티 빌라주 주변 야간 산책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야간 경치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었어요. 미니 연못이나 미니 분수, 작은 포토존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 있었는데
뭔가 이 규모에 비해서 좀 밋밋하거나 조금 심심한 것 같은, 조금 더 꾸미면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야간 경치였고요. 여기는 모비딕 마켓이라는 아난티 특유의 편의점 같은 공간인데요. 그런데 편의점보다는 약간 고급 식자재 판매 공간 그런 분위기예요. 라면이나 맥주 같은 거 사기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라면이나 맥주 사러 왔습니다. 여기 공간이 조금 넓은데 구석구석 영상을 찍긴 했거든요. 근데 굳이 다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편의점 구역과 그리고 아난티 특유의 서점 공간인 이터널 저니 모습만 조금 담아 보았습니다. 이터널 저니는 아난티코브가 좀 더 넓고 쾌적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 책들이 전시되는 기준이 특정 테마나 어떤 특정 주제로 큐레이션해서 책을 전시하고 또 관련된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이 주제라고 하면 여행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주제로 엮어가지고 그 관련된 책,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난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 다시 객실로 왔습니다. 객실로 와서는 조금 분주했는데요. 이거 아난티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곳 아난티 빌라주는 객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런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수요일날 체크인을 했고 또 이 수요일이 나는 솔로 본방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본방 사수해야 되니까 제가 미니빔을 챙겨왔습니다. 객실 이제 벽이 하얀색이라 가지고 빔을 쏘면 왠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세팅을 해보니까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스피커는 객실에 있는 보스 스피커 사용했습니다. 저보다 제 친구 홍현 소장님이 더 나는 솔로 광팬이셔가지고 본방 보는 1시간 동안 계속 이 본방 소리와 본인의 육성을 자꾸 오디오를 겹치시더라고요. 뭐 옥순이가 어쨌네, 정이가 어쨌네. 근데 확실히 나는 솔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같이 보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도중 컵라면도 한 개 먹었는데요. 원래라면 뒷날 발코니에서 수영장이랑 바다 바라보면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출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야간에 뭐 먹고 하는 습관 참 좋지 못한데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뒷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오전 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출근을 해야 했는데요. 다시 이제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아직도 무더운데요. 가을이 오긴 오는 건지 지금 이거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이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무덥습니다. 바로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쪼록 이런 날씨임에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